감사합니다. 포프리쇼를 보시거나 포프리쇼에 직접 참가 신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영화는 되게 화려하고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 토크쇼는 저 혼자 그냥 주댕이를 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러 멀리에서 오셨다고요. 그분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인 것 같아요? 맞춘 분에게는 제가 맞췄다고 해드릴게요. 뭐 받으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뭐 하나 조금 했다고 받으려고 하고 또 책이라도 하나 공짜로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 책이 안 나가고 스님 책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법륜 스님 지금 책 많이 나갔더라고요. 자, 뭔 것 같아요? 힐링하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그럼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답 찾으려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 7년을 해보니까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포프리쇼의 강연 내용들은 사연이 없으면 귀에 일단 안 들리는 말들이에요. 이 여기가 압구정동이잖아요. 여기가 압구정동인데 이 압구정동에 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걸 보지 않거든요. 누구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압구정동에 오면서 뭐가 보이셨던가요? 킹콩. 또요? 버거킹. 버거킹이 보이는 사람은 지가 배가 고팠거나 아니면 버거를 좋아했거나 뭐 그랬겠죠. 또요? 네? 한복집. 또요? 성형외과. 성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거나 뭐 여러 그런 거 있잖아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뇌는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누구는 여기 압구정동 이렇게 딱 오면서 딱 1층을 보면서 이랬을 거라고요. 공실이 많네. 요즘 좀 여기 잘 안 도나 봐. 여기 요즘 압구정동 잘 안 돼. 상권이 어디로 넘어갔어.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는 패션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포프리쇼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인생이 4바퀴로 가지 않고 2바퀴로 가고 계시거나 2바퀴로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4바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정적이고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2바퀴로 삶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중심을 정말 잘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젊은 분이니까 넘어진다고 하시고 나이가 많으면 자빠진다고 하거든요. 자, 삶이 어느 날 2바퀴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지 않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지금 한 8, 90%니까 여러분은 그 로타리 같은 데서 이렇게 자빠져 본 적 있어요? 예쁜 옷 입고 가다가 또 사람이 희한하게 거지 같은 옷을 입은 날은 잘 안 자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머리도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치장에 신경 안 쓴 날은 웬만하면 잘 안 자빠져요. 근데 뭔가 좀 신경 쓴 날, 좀 뭐 오늘 딱 이렇게 뭐 가방도 뭐 이렇게 뭐 좀 좋은 거 이렇게 딱 차고 막 이러면은 로타리에서 잘 자빠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잘 안 자빠져요. 인간은 외진 곳에서 잘 자빠지지 않아요. 주로 로타리에서 자빠져요. 네. 그리고 더 마지막 재미있는 것은 큰 일로 자빠지지 않고 아무 일이 아닌데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아파요. 인간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삶에 자빠졌어요. 삶이 넘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 있어요. 네?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면은 내가 자빠진 게
뭐 별 큰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날 알아봐. 내 남편이 어느 날 좀 유명세가 생겨요. 그리고 어느 회사 사장님 와이프 그러면 알게 돼.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도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내가 뭔가 나이를 먹고 뭔가 어느 정도 자리가 생기는데 삶에서 넘어지잖아요. 희한하게 안 아파요. 근데 그거는 왜 안 아픈 거냐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거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쪽팔려. 네, 저는 창피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어머니. 쪽팔려요. 근데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상황이 심리적인 게 너무 세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프죠. 조용한 데로 가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이 터지고 갑자기 사람이 그 우발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이 터지고 시간이 좀 지나고 봉합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들은 아내한테 아내가 무슨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면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갑자기 그래? 그럼 이제 그 여자분이 갑자기! 왜 갑자기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화를 쳐내고 있으니까.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갑자기 지랄이요? 이러는데 여자는 갑자기라는 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나 그 남자는 착해서 때로는 창피해서 두려워서 놀라서 그걸 참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 뜻대로 계속 잘 세상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갈등이 없고 뭔가 삶이 네 바퀴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분들은 보통 포프리쇼를 보지 않아요. 다른 거 보겠죠. 유병재 쇼 이런 거 잘 되더라고요. 웃는 사람들 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뭐 해민 스님의 이야기나 법륜 스님의 이야기나 뭐 제가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유난히 찾아 듣는 분이 있다고요. 지금 공통적으로 그걸 들으시는 분들 제가 한번 리서치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알고 싶어요. 나는 해민 스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동시에 포프리쇼를 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4분? 5분. 자, 그럼 저는 이 5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만 보라고 하면 나는 해민 스님을 보겠다. 한 분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끔 해민 스님하고 저하고 동갑인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솔직히 누가 많아 보여요? 야, 오늘 강연한 이후로 최고로 기분이 좋구네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게 기분이 좋은 건 나이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래요. 그 백화점 마케팅 아시죠? 그 뭐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거 되게 싸요 이러는 게 있고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한테 팔 때는 어머 어려 보이시네 이래야 잘 팔린대요. 근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혜민 스님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면 스님하고 이렇게 저희가 모임하는 게 있거든요. 73년생 소띠 모임이어서 저희 한우회예요. 한우회인데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면 스님은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저도 스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스님이랑 저랑 둘이 뭐 물어보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제가 이거
지상파 케이블에서 한 번도 얘기해 드린 적 없는 건데 포프리쇼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스님은 저를 만나면 뭘 물어보냐면 저한테 와 이거 진짜 강사료를 올려도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스님이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데 김 선생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걸 조금 더 받아도 되겠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스님한테 뭘 물어보냐면 스님 어떻게 해야 책이 잘 나가나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영상은 보는데 책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스님은 항상 저를 만나면 되게 독특하게 첫 마디를 이렇게 물어요. 그동안 재미있는 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전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되게 일상적인 말이에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그동안 재미있는 일 없으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동안 재미있는 일 혹시 있으셨어요? 그럼 강사님 저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요. 예,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 USA? 네, 교수님이 보통 이렇게 강의 때 저 미국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미국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왔고요. 피닉스 파크라고 또 한국에 유명한 데 있는데. 네. 피닉스 저희는 파크. 예, 아리조나 그랜 캐년 있고 유명한 곳. 예. 그럼 오늘 거기서 살고 계세요, 지금도? 예, 지금 이제 저 12년 됐고요. 저희 저 아들하고 언니하고 왔는데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 가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저하고 휴가 이제 4주 동안 휴가 받아서 놀러 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재미난 일이 있으셨어요? 지금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매일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아들하고 지금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6월 25일까지 있는 동안 제가 이제 포프리쇼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 전에 제가 이제 가끔 들었는데 그때 뭐 어떤 강의에 ICU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네. 뭐 웃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미국 생활은 어떠세요? 가보시니까. 교수님이 필요해요. 가끔씩.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아드님도 앞에 있는데 지금 네.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닌가요?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예. 알겠어요. 제가 필요하다는 느낌. I need you. Okay. Yes. God bless you. 근데 이제 최근에 자꾸 저한테 그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딸도 주겠다고 막 포프리쇼에서 그런 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딸을 줬다 받았다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아이가 올해 8살이 됐는데 얘가 여자인데 얼굴에 수술을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턱 밑이 여기가 찢어지고 한 번은 너무 큰일이 날 뻔했는데 눈 위가 바로 찢어졌어요. 여기는 되게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엄마도 혼내고 아빠도 막 혼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가다가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앤데. 그리고 병원 가서 또 꼬매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뭐 애를 뭐 뛰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예?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그러니까 방에 매트 까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뭐 사각 모서리. 넘어지고 다칠 일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아이를
데려다 주는 때가 있는데 데려다 주는데 저하고 둘이 가거든요. 아이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얘기하면서 가요. 뭐 넌 어떠냐? 어? 뭐 이런 건 어떠냐? 뭐 새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뭐 그런 일상적 대화들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애도 많이 컸으니까. 근데 그런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먼저 좀 앞으로 갔어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딱 하는데 순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네? 안짱다리. 어머, 어머니 어떻게 알고 계시네. 아이가 안짱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걷지 않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분이 좋고 흥분을 하면 뛰어가다가 자기 발에 넘어져서 그냥 이렇게 거꾸로진 거예요. 아, 이제 절에서 넘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병원에 어제 갔어요. 여기서부터 골반까지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정. 그래서 무슨 장치 같은 거를 근데 그거 한쪽에 1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양쪽 해야 되고 골반은 또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돈인데 1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잘 때 차고 자야 된대요. 근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병원에. 순간 나도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왜? 한 짝당 170이었고 애들이 많더라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또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 몇 명 있나 생각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병원.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준 장애 같고. 근데 오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되게 억울하게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되게 억울하게 인간관계에서 넘어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는 그냥 밝게 뛰어갔는데. 나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 걸리고 마음의 병이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젠간 난 이런 병이 걸릴 줄 알았어. 나는 죄를 받은 거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일에 처할 때 대부분 우리 마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왜? 두 번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세 번째, 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보다 안 좋게 사는 새끼들 내 주위에 수없이 많은데 걔네들은 잘 살더구만.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삶에 부딪히고 그 부딪혀가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욕먹어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가장 심각한 건 내가 나한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니? 근데 어쩌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반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밖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 걸음걸이가
바른가를 한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죄책감과 함께 들었어요. 자꾸 넘어지는 내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 동네에서 넘어지니까 난 이 동네를 떠날 거야. 나 이 직장에서 자꾸 나한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나 이 직장을 떠날 거야.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옮기고 또 옮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옮겨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나에게서 나와서 내 걸음걸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안짱다리가 아닌가. 근데 결론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두짝 340 골반 따로 DC 되나요? 강사 DC 안 돼요? 제가 주댕이 많이 까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물었어요. 선생님, 부모들이 아이가 장애가 생기거나 준장애가 생기면 뭘 물어보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네? 완치가 될 수 있나요? 맞아요. 또요? 맞아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거 선천성이에요? 후천성이에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이거거든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애 잘못이에요? 저도 마음에서 좀 무게를 덜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 후천성이에요. 고치실 수 있어요. Do you have money? Yes! Discount please. 자, 근데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앉는 거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여성분들 그 어른들도 그렇게 섹시해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리 이쪽 한쪽으로 넣어가지고 그 삼계탕처럼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얇은 거 입어가지고 이렇게 레깅스 같은 거 입어가지고 이렇게 삼계탕처럼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예? 제가 한마디로 자세를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뼈가 연하니까 거기서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가 그걸 안 봐줬냐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봐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병원 잘 되라고요. 선생님도 좋잖아요. 이거 막대기에다가 스레빠 껴가지고 뭐 양쪽에 돈 받고 이거. 예? 상부상조. 그래야 세상이 돈 돌아가죠. 근데 너무 인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한 번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인간의 삶의 운영 방식이 틀어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잘못된 삶의 자세를 취하다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버리기도 했다는 거죠.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거, 아빠한테 사랑 못 받은 거, 엄마 아빠한테 방치된 거, 어린 나이에 받아야 될 사랑들을 못 받은 거, 그것이 사람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뼈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틀어져 있으니까 자꾸 살다가 사건과 사고가 나고 온전히 삶을 기뻐할 수 없고 활동적이면 자꾸 넘어지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이래저래 많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돈이 드는 게 아니죠. 1년에서 3년이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삶의 안장다리를 교정하고 싶냐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의지. 어느 날 삶을 자꾸 넘어지는 내 삶을 교정하고 싶다면 제가 보기에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지. 영어로 뭐죠? 의지. 아, 이게 대구 말인가요? 뭐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통했다는 게 중요하죠. 삶을 교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돈도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의지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의지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삶에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걸이나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자꾸 내 주변에 이런 물건이 있고 저런 인간이 있어서 내가 자꾸 삶에 넘어진다고 핑계 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좁은 세상을 살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물건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를 너무 외부에서만 찾지 말고 자꾸 반복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어떤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의지를 쓰시고 돈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길 추천드려요. 그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무조건 치료됩니다. 무조건 치료됩니다.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기계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1층에서 필라테스로 잡아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하라고 한 그 시간에 하면 1년에 될 거고 그 시간에 하지 않는다면 3년까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를 삐뚤어지게 하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고 힘들지만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Do you have money? 400에서 10 깎아준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병원 좀 알아보려고요.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 저도 호락호락한 놈은 아니에요. 이 병원 저 병원 알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확실한 건 의지는 있다는 겁니다. 저는 2부 순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